네, 참 날씨가 야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만 에어호스를 통해서 오후 5시 넘어서부터 우리 해군과 해경의 잠수대원들이 세월호에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관련된 좀 큰 틀의 현재 상황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 차장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사고 발생 33시간이 됐지만 이 생존자 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구조 상황을 보면요. 179명이 구조가 됐고요. 287명의 생사가 안타깝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6명이었는데 오늘 3명이 늘어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오전 상황인데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그 생還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조에 여러 사람들이 투입이 됐는데 낮에 2시 반쯤에 구조를 하기 위해 나섰던 잠수부 3명이 높은 파도에 쓸려서 잠시 실종이 됐다가 가까스로 이제 다시 구해졌다는 소식도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 원래는 공기 주입이 12시 반부터 이루어지기로 했었는데 현지 상황 그 악천후 때문에 5시로도 연기됐다가 또다시 조금 연기돼서 현재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공기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악천후 때문에 아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월호 침몰 벌써 33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 그런데 바람도 아주 강하고 또 기온도 뚝 떨어지고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구조 중이던 잠수부들이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진도 팽목항은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도 이 날씨 탓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파도가 높아지고 있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구조 작업을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에는 선체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들어올리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날씨 탓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잠수부들의 선체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수부 3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주변 어선에 구조됐을 정도로 현장의 기상 여건이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부두에 나와 있는 가족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대부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부두에는 구조 작업을 지켜볼 수 있는 화면이 설치됐고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인양을 위해 대형 해상 크레인 석대가 경남 거제와 진해 등에서 진도 앞바다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오전부터 차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지금 조영민 기자 리포트하는 동안에 그 영상 나갔지만 현지 상황이 바다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잠수부들 활동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보트들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속보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2012년에 들여올 때와 다른 조건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 현장에 있는 체육관에 있는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 이런 내용 보시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싶습니다. 자, 지금 속보 들어온 것 보면 일본에서 들여올 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2년에 일본에서 이제 새로 들어왔고 또 지난해 출항을 시작했는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미에 일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후미가 이제 없었지만 그 객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무게가 좀 더 쏠렸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더 추가가 된 무게 때문에 훨씬 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뒤집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이 921명이잖아요. 921명이 정원이죠. 예. 근데 원래 일본에서 있었을 때는 이거보다 117명이 적었다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6,825톤이지 않습니까? 이 배가. 그런데 일본에서 있을 때는 239톤 더 적은 거였는데 이거를 더 늘렸다라고 그럽니다. 화물 적재를 239톤을 더 할 수 있도록 후미를 개량을 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된 거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설계해서 만든 데 쓰던 배를 우리가 중고 배를 도입한 건데 일본 사람들이 쓸 때보다 객실도 늘렸고 또 화물 실은 칸도 늘렸고 설계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키운 거네요. 그렇죠. 자,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증축이 많았고 그러다가 바다 위에서 각도를 트는 과정에 중심을 잃은 것 아니냐. 이게 중요한 침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거죠. 예. 자, 과연, 우리들, 세월호, 청해진 해운에서 그 운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사고가 정리가 되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만든 것이 요인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진도 현재 체육관에 있는 모습,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현지를 찾았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제도 정치인들이나 국무총리가 가서 네.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네.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겠다 해서 네.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현장도 둘러봤고요. 체육관도 네.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실종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할까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겠고 네. 지지부진한 이 실종자 수사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지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종자들 가족들이 조금 마음은 놓았지만 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사실 네. 경호원들이 많이 둘러싸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장면을 들어가는 이제 네, 저 장면입니다. 모습이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검은색, 짙은색 상의를 입고 경호원에 둘러싸여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진도에 있는 체육관 쪽이죠? 그렇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현재로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 피해자 가족들께서는 물세례를 거부하는데 일단 오늘은 좀 차분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에 있는 동안에 제가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는 구조 상황을 가장 먼저 이 실종자 가족들한테 알려줘라. 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단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현장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장의 가족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네,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일단 마이크를 잡았는데 가족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취재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가장 그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행복함과 지금 다 모여 계신데 이쪽에 이렇게 뭔가 계속 네, 실시간으로 계속 어저께부터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이 그 현장의 구조 작업을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는 항상 지나간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비가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실에 그 상황이 계속 실시간으로 있다 지금 뭐 말씀해. 네, 좀 고성도 들리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저기 그분들도 만났습니다. 아까 그 구조 현장에서 네, 자, 지금 저 피해자 가족들 또 아직 실종자 가족들의 말씀은 모여 있다고 하는 그쪽에 접근을 하려고 그래도 시계가 한 뭐 20cm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물살 때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또 밀려 나오고. 네, 실종자 가족들 정말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많은 그 가족분들의 바람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하는 과정이 계속 저희가 그걸 계속 그 작업을 해양경찰청장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가족들의 그런 얘기에 막혀서 중간에 끊기고 있죠. 네,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모습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체육관 방문에 앞서서 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대통령도 안타까운 마음이 현장을 찾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잠수부 한 사람의 희생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바다 상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여의치 않습니다. 예, 실제로 저기 유속이 네. 0.5m 또는 1m만 넘어가더라도 네. 아주 1km 그러니까 시간당 1km만 가더라도 네. 사실 그 안에서 구조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정조 시간, 즉 네. 다시 말해서 썰물과 밀물이 딱 네. 그치는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하루에 4-5시간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 바람이 초속 10에서 12m로 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결도 바로 사고 난 날에는 0.5m 정도뿐이 안 높았지만 오늘은 2m까지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답답한 마음에 밤을 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200명이 넘는 287분이 아직도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실종 상태입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 지금까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요. 자, 지금까지 새벽에 직접 내 피해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아직까지 구조 소식들을 네.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가슴이 이제 타들어 가시겠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오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어떤 보도들, 네. 이런 문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죠. 오늘 네. 새벽 2시에 실종자 가족과 통화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유족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이름 좀 불러봐요. 자, 이름. 예. 네, 이름이요. 김가영, 김주희, 한세영, 김예기, 4명이 살아있다. 자, 오늘 오전 새벽 2시 상황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기회를 줘야죠. 이름 좀 다시 좀 불러주실래요? 김가영이. 뭐 전화를 그렇게 오는데요? 아니, 무슨, 한명이, 한세영, 김예림, 오락실 근처에 있어요, 오락실. 네, 지금 여기저기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사실은 있대요. 저러한 지금 살아있다, 구조를 요청한다 이런 SNS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얘기는 새벽 2시인데 나 지금 배 안에 갇혀 있고 오락실 근처에 있어요. 살려주세요. 예. 이런 문자나 카카오톡이 왔다는 건데 예. 이게 저게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예,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사실일 수가 있냐면 네. 거기 현지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에어포켓이라고 해서 배 안에 공기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물 위에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게 가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물 아래속에 있었다. 그런다고 하면은 통신상으로 저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저게 실제로 살아서 저런 구조 요청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현재 안타깝지만 네. 희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통신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물도 휴대전화 신호나 이런 문자 신호가 천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 안에 있어도 문자를 보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객선이 굉장히 분할이 많이 돼 있고 철골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네. 물 사이를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전파가 그 철골 구조물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 네. 그래서 해상에서 그러니까 바다 만약에 밑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네. 이런 문자를 보내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좀 그렇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금속성, 쇠와 물은 전파가 잘 안 통한다. 그래서 조선소에 가면 유난히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것도 바로 이 쇠가 반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에어포켓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얼굴 정도만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에어포켓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것도 장문에 이렇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좀 저게 좀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기상학과 때문에 참 구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장에 다가설 수도 없고 또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자, 호스로 공기를 주입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는데 오후 5시부터 해군과 해양경찰청이 호스로 공기 주입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네.
12시 반부터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네. 기상 악화로 인해서 5시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바람이 초속 2, 3m, 초속 10m가 넘고 또 파고가 2, 3m 넘는 그 현장 상황인데요. 정말 답답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배 단면도가 보이고 있군요. 네, 학생들이 주요 이용한 곳 4층과 3층 쪽이고 앞쪽 부분인 것 같네요. 예. 되게 4층에 300명 수용하는 그곳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네. 사실 보통 일반적인 그 승객들이 타는 자리는 네. 방 하나에 4명이 2층 침대로 돼 있어요. 4명이 이렇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배가 기울어지더라도 크게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학생들이 묵은 곳은 네. 워낙 큰 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울어진다 그러면은 10m 이상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기어 올라와서 다시 문까지 올라오는 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금 현재 그 안에 배에 갇힌 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저희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봤는데 배 안에 공기를 주입하는 모습을 저희가 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공기를 주입해서 배 안에 좀 더 공기가 들어가서 그 부력 때문에 배가 좀 떠야 될 것이고요. 네, 저 빨간색으로 표현한 저 공기 호스 정말 학생들 그리고 안에 있는 실종자들에겐 생명선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근데 그 작업도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는 것. 네. 오후 5시 넘어부터 시작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백정기 교수 저희가 좀 현장의 전문가에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고 원인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암초보다는 배가 중심을 잃었을 것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리한 확장과 증축 같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하나는 배를 임의로 무리하게 증축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원래 출항하려고 했던 시각이 밤 6시, 오후 6시 30분 아닙니까? 그런데 2시간 반 뒤인 오후 9시에 출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걸리는 시간이 1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도 일정이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일반 승객들도 특히 한라산에 올라가야 될 그런 네. 승객들은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맞춰주기 위해서 상당히 좀 네. 과속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특히 아침에 지금 그 사고의 난 지역이 네. 8시 반 이때였을 거라고 하는 주장이 많거든요. 8시 58분에 네. 실제 신고는 됐지만 그렇다면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약 11시간 넘은 시간인데 원래 저 배는 네. 시속 35km 속도로 달려야 하는 규정 속도가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시속 35km요. 예. 그런데 11시간이 좀 넘는 시간에 네. 400km도 훨씬 더 가는 전체가 478km거든요. 네네. 근데 그 거리를 달렸다 하는 얘기는 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달렸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저 네. 지역이 진도 앞바다가 원래는 네. 거기에 큰 배들도 다니고 또는 바지선 이런 것들이 다녔기 때문에 네. 사고가 많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큰 배와 바지선 같은 거는 네. 다니지 못하도록 밖으로 우회하도록 했고 네. 저 배 정도는 다닐 수 있게는 했지만 네. 진도 앞바다를 지낼 때는 상당히 지그재그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네. 방향을 틀면서 이 터닝 서클이라고 하는데 터닝 서클이 상당히 길거든요. 지금 그렇죠. 길 수밖에 없는 배였는데 배일수록 천천히 돌아야 되는 예,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과속으로 돌다가 네. 어떤 컨테이너를 115개나 실었고 네. 그리고 차량을 150대나 후미에 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네. 바로 이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전문가들이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직 확정적인 또 분석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전문가마다 시각이 좀 다릅니다만 저희가 그 해양공학 전문가를 전화로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의 백점기 교수신데요. 교수님 지금 나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경찰이 현재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 일단은 암초보다는 많은 화물 때문에 무게중심을 잃은 것 같다는 쪽이신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다른 그 매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발생할 수 있는 가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다양한 가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위로 매길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실제 발생하는 사고가 가능성이 우리가 말하는 높은 것으로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죠. 네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가능성이 낮은 그런 가설도 실제 사고에서는 이 경우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가설은 우리가 2012년 1월 이탈리아 연안에서 보았듯이 코스타 콩코디아 사고처럼 자초가 일어나고 파공이 생겨서 침수가 생긴 뒤에 전복해가지고 침몰하는 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고로 이번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해양경찰에서 여러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했을 수 있는 가설 내지는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백 교수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암초냐 아니면 중심을 잃어서 균형을 잃어서 전복한 것이냐? 교수님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잠깐만요. 교수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고르시자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가능성은 좌초 파공 침수가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꼭 일반적인 통계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이 사고 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해양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유보적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 좌초진, 배가 좌초진 해상이 수심이 약 37m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배는 원래 사람을 태웠을 때 아래쪽으로, 물 아래로 들어가는 부분이 약 6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m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에 걸려서 좌초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쪽에서 정부에서 저쪽에 암초가 없는 지역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 누리꾼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수중 암초가 2개가 있다. 그 지역에서는 약간 떨어진 부분이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제 좌초는 암초 있는 곳에서 생긴 뒤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좌초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선장이 인지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먼 바다 쪽으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럼 그 지역은 이제 조류가 심합니다. 그래서 떠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침몰한 위치가 수심이 깊고 암초가 없다고 해서 좌초에 의해서 파공, 침수, 전복, 침몰로 이어졌다라가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좌초는 좌초 바위 있는 데서 발생했고, 그게 이동을 해서 현재 위치에서 침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설계도를 직접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설계도를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좌초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침몰된 상태입니다만, 생존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설계도면상 어디 쪽에 좀 있게 될 것인지 좀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설계도면만을 보고는 알 수 없고요. 설계도면을 보면은 구획이 지어 있습니다. 방들이 구획이 져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 방마다 수밀문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제작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 수밀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이제 침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게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은 아직 공기가 있고 공기가 산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생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수밀문이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고 닫힌 상태로 계속 있느냐가 관건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물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유일한 생존 희망이라면 에어포켓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에어포켓에 우리 실종되신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가능성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에어포켓이 존재할까요?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침수하지 않은 공간. 거기에 이제 산소, 공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에어포켓이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공간이 있느냐 여부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차지 않고 위쪽에 일부 공간이 있는데 지금 저희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에어포켓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그 앞부분은 네. 객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선박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렇게 이제 뒤집어진 상태에서 설사 그러니까 정신을 그대로 똑바로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러므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객실 부분에 뭐냐면은 침수하지 않은 공간, 즉 에어포켓을 가진 공간이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참 정말 절망적인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단정하고 예측을 좀 자신 있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백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런 상황이 꼭 좀 생겨서 기적 같은 상황이 꼭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그 내부에서 찍은 영상 좀 공개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개됐던 영상이 어떤 내용인가요? 당시에 네. 사고가 발생을 한 다음에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다거나 물이 차오르는데 이제 그 공기가 있는 쪽에서 계속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바로 저 모습이죠. 보시는, 화면입니다. 네. 네, 서로 이제 아수라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뒤엉켜서 화질도 안 좋은데 급한 대로 이제 핸드폰 화면으로 이제 촬영된 것. 저기 핸드폰 화면 한 번만 좀 더 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게?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고 당시에 구조를 기다리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급한 긴박한 그 순간을 담은. 약간 구명조끼가 보이긴 하지만 아주 화면이 흐릿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인지 잘 탈출하는 과정의 장면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존했더라도 저희가 어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수온이 낮기 때문에 저체온증, 만약에 이제 에어포켓이 있어서 하반신 정도만 물에 잠겼더라도 8시간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거기 온도가 약 10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의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10도 정도 수온에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파킷 안에서도 만약에 몸이 잠긴 상태에서 견디기는 아주 어렵다. 그 몸이 안 잠기고 공기가 있는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상당히 일주일 이상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온이 원래는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수온이 26.7도를 넘은 26.5도를 넘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오래 기간 일주일 열흘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두 가지 소식을 통해서 과연 현재 어떤 상황이고 대통령이 현장 방문했을 때 피해자 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저희가 좀 생생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지금 단정적으로 이거다 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소식을 통해서 과연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난 전남 진도 앞바다는 과연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